네, 지금 여기는 평화동 마을시민이 운영하고 있는 온두레 공간 미음의 마을 스튜디오입니다. 지금부터 제13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장정열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전북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장정열입니다. 오늘 후보자 정견 발표에는 오는 12월 4일에 실시되는 제13대 전북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견을 들어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후보자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후보자의 출마의 각오는 어떤지 이런 것 등을 들어보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이런 정보를 또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정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온두레 TV와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의 정견 발표회가 후보자를 잘 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선거인과 회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배인재 후보님과 또 진행을 맡아주실 온두레 미디어 김수돈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열 선거관리위원장 말씀 주셨습니다. 제13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정견 발표회 사회를 맡은 온두레 미디어 김수돈입니다. 본 토론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있으며 녹화 영상은 온두레 TV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제13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배인재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배인재 후보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단독 후보지만 선거 편의를 위해서 기호 1번을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출마의 편, 후보에게 5분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주요 공약 발표의 시간, 후보에게 10분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이 온라인 사전 질문들을 통해서 보내오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이 배정됐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5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각각 배정된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40분 정도의 시간 안에서 조금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배인재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5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3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출마한 배인재라고 합니다.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요.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사를 평가하자면 세 마디로 정상화의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촛불의 염원으로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혁신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갖고 처음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들이 정말 유능하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사위원으로 그리고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혁신과 개혁의 바람에 함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의 부회장은 제가 유일하고 제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년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아우성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움이 있는 이 예산,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은 날 광화문광장과 청와대에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으로 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충체육관에서 6.14 대회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사당 대표들이 와서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이렇게 체육관에서 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 정말 아마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전라북도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는 3년간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진성 회원의 숫자가 7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에 가까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선거인단의 규모도 지난번 3년 전의 선거인단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1,045명의 선거인단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3년 전에 비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그 사회복지사의 수가 10,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 57,000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그 협회로 성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특별히 전북은행을 통해서 많은 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이 사업비들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인력센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도 20여 자리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으로부터 가장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무상으로 이제 보수교육장, 호텔급의 보수교육장을 확보해서 협회 예산도 많이 절약되었고요. 회원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은 그런 결과를 마련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문제, 이것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3년간 3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인권과 안전 문제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고요. 우리 심과 이 정서 사업, 심리정서 사업도 모금회 지원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협회장에 왜 출마했냐,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지 않냐라고 하는 많은 물음을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재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3년간 해온 사업들 중에 정말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사회복지 대상,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요. 우리들이 쉼의 공간, 그리고 또 공유의 공간, 사회적 공유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이제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제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정말 이 전라북도에 이런 전문가 협회가 있구나, 정말 이렇게 힘있고 의미 있는 협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들께서 좀 많이 좀 관심 좀 갖고요.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협회가 여러분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종이 되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배인재 후보 출마에 대한 잘 들었습니다. 기호 2번, 3번 다른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또 쉬지 못하고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호 1번 배인재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호 1번 배인재 후보님 발언 시작해 주시죠. 10분입니다. 네, 간단하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쉽게 보드를 좀 제작했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13대 협회장 그 선거의 미션과 비전은 이런 겁니다. 소통과 연대를 통해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들이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찾는 그런 미션을 만들어 봤고요. 5만 전라북도 사회복지사가 회원이 주인이 되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4가지 틀로 이 공약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저의 슬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회원이 주인되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를 개인제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시작했고요. 4개의 틀. 첫 번째, 존중받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두 번째, 힘있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 세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국가. 마지막으로 4번째, 혁신적인 사회복지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제가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약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존중받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북 도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자존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 저희 대답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전라북도를 떠나가는 많은 청년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 일자리를 통해서 나 경기도 서울 가지 않더라도 이 전라북도에 사회복지사 하는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내 생계 문제도 해결된다. 라고 하는 전라북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좀 말씀드리면 1번 공약은 이렇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는 단일 임금 체계가 확립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의 사회복지사들이 우리와 같은 일을 하지만 인건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다른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제대로 대우받고 특별 대우받고 있습니다. 특별 수당까지 받고 있는데요. 우리 현장에 정말 아우성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협회 여러 그 임원들과 함께 이 일은 꼭 이뤄내도록 하십니다. 중앙협회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 지금 스튜디오가 있는 그 이 온드레 이 공동체 이 공간이 사회적 그 이 공유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전문가들이 실제 전라북도 안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것이 명예의 전당이 좀 되면 좋겠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과연 사회복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 어떤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 근현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업무 수첩도 갖다 놓고 또 사회복지사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체험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전라북도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이미 사회복지사들의 그 이 헌신성을 충분히 보상하는 사회복지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에 지금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에 혁신도시에 좋은 업체들,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기업들과 또 사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전라북도 사회복지 대상을 좀 제대로 한번 2천만 원 단위의 상금을 좀 주고 항공권도 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금 사업하고 있는 위기 대응 프로그램 이후에 저는 사회복지사 인권센터가 절감하다는 것을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 사망이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지원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인권센터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도의 조례가 필요한데요. 도의 조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존중받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다른 공약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청년, 그리고 은퇴를 앞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선배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지역에서 소통하고 정말 화통하게 일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힘있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전문가 협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복지사가 우리 전라북도에 5만 7천 명이 넘게 있고요. 현장에 약 5천 명이 넘는 민관의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전문직 못지않게 많은 멤버, 인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에 합당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관련해서는 정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3년간 도의회에 현장 출신의 사회복지사 3명 이상을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의회에서 활동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개정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체감이 가는 도민들의 복지 기본선을 만들어내는 조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복지의 정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회비를 납부하셔야 되고 진성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저희 목표는 3,000명입니다. 올해 지금 2,000명인데요. 3,000명은 저는 너끈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0명 중에 3,000명 회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씩 1,00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하는 사회복지사 대회를 우리 전국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약 2만 명 정도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국 사회복지 대회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했고요. 그 일이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사 협회를 중심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1,200명이 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 승진 이제 많이 할 때 됐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배출되고 우리 배치된 게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군에 사무관 승진자 한 분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에 이분들 승진 정말 책임 있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확충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현장에 인력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서도 독립하고 부서도 신설해야 됩니다. 동물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복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지과가 반드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과 군산에는 복지과정 부서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전주나 이런 데는 2개밖에 없습니다. 더 신설돼야 됩니다. 전주에 많은 승진자도 필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힘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커지게는 사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사회복지사들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지국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서 과연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저는 단언컨대 바로 그것이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복지국가 아카데미, 복지정치 아카데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정치 세력화되고 그리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서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시군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요. 그분들 사회복지사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사회복지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그리고 현장 내부의 인권 문제로부터 많이 여러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부적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그 혁신의 동력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협회가 먼저 그 동력을 일으키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위스탁 문제, 평가제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현장을 떠나가고 정말 현장이 싫어서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현장이 되면 안 됩니다. 정량평가할 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정도의 정상평가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꾸준하게 인권 컨설팅 하고요. 또 직장 갑질, 그리고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우리들이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눈치 안 보고 퇴근하기, 그리고 연가, 내 마음대로 쓰기, 그런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 센터장님들이 한번 협력해서 일할 만나는 우리 복지 현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오만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저는 열정을 갖고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분들 정말 노력하세요. 최근에 저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정당의 플랑을 보면서 왜 사회복지사들은 저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 노력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혁신적으로 노력하고 또 단결하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 사회복지세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배인재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회원들의 제안사항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회원들에게 받은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의 인권 및 임금 향상, 또 사회복지사의 복지 제도 확대,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올바른 선배님의 길을 걸어주시는 후보님을 응원합니다와 같은 응원글들도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인권과 임금 향상, 복지제도 확대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배인재 후보의 이번 공약 또는 향후 3년의 계획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12대 임기 중에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해오실 일들이 있다면 네. 그 소개도 함께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인권과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임금, 초지 관련해서 가능컨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효율 임금 이론이 맞습니다.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하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낮은 처우 때문에 아이들의 학대, 인권의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도 들어왔지만 민간 어린이집 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 민간 어린이집 그 선생님들 이직률 대단히 많이 다운되었고요. 또
보육의 질 분명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호주머니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동일임금, 동일노동, 단일임금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현장, 우리 그 그룹홈 현장들이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임금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에 5년 내에 이것과 관련된 실행 계획을 분명히 내놓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1,000명의 사회복지사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박하고요. 청와대와 정부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언론 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처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노력했냐면요. 광화문 광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부르면 갈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부르면 갈 겁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 사람들이 없는데 대우가 없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미약한 목소리가 나오겠다 하면 저는 우리 동료들과 손을 잡고 국회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의회 앞에 도청 앞에 가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일할 만한 환경 인구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제대로 하는 방식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좋은 일자리 있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젊은 청년들 돌아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배인재 후보 이야기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에 질문하고 다시 연관된 내용이긴 한데요. 유급 병가와 관련해서 의견이 길게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본인의 연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직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병원에 입원 시 개인의 연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가를 모두 소진 시 하루 병원을 가거나 휴직을 할 때 무급으로 휴직을 해야 됩니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매우 부담스럽고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유급 휴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힘쓰고 계시는 후보자님의 무급 휴가의 해결점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개인의 연가를 먼저 사용하고도 안 되면 무급으로. 이런 지금 상황이 사회복지 현장의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질문하신 분의 혹시 특수한 상황인지 배인재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첨예하게 지금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유급 휴가가 병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6개월입니다. 네, 충분하게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국가의 일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민간 위탁 받은 민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약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 갭이 생기는데 저는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일하는 환경에서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헌법에도 그렇게 그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건 차별하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서울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결단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이 유급휴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제가 몇 개월 전에 사실 저희 도의 국장님도 찾아뵙고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니고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 그 현장의 필요가 절박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선거 이후에 도의원님들 만나서 이게 꼭 조례에 반영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대체 인력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문제가 사실 최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노동 환경을 인간적인 휴먼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협회를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법적인 부분은 자문노무사, 자문변호사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후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아플 권리 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쉼이 보장되는 사회복지 현장이 하루라도 앞당겨지는데 후보의 큰 역할을 기대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12대 협회장으로서
봉사해 오셨는데 지난 3년 동안 돌아보면서 그 성과 또 아쉬운 점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청와대에서 보내는 명절 선물과 명절 연하장을 최초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중앙부처 출입하는 기자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그 이 정부에서 포용복지 이야기하면서 사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일단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좀 이끌어낸 협회 역할이 있었다라는 분명히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작년에 제주도에서 전국 대회를 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대통령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연대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유사일에 당군 이래 처음 있는 대통령 메시지가 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부터 있는 전국대회는 반드시 대통령이나 사모님 모시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가 말로만 포용적 복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치 지도자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 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그 회원들은 아직도 협회가 내가 낸 회비에 대해서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굉장히 온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는 사무처는 회원들의 회비로 유지가 되지만 10개의 지회는 사실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들의 우리 장정렬 우리 선관위원장도 얼마 전까지 군산 지회를 책임지는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이 회의하는데 제가 회의비 한번 드린 적 없습니다. 되게 재상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장정렬 관장님의 기관에서 또 간사기관으로서 군산지회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산시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또 걷기대회를 하고 하는데 물적 그리고 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지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데 대단히 애석하게도 우리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메이저 법인들 그리고 시군의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시군에 있는 전담 공무원들 회비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한테 제 후배 교수들이 많거든요. 사회복지사 개론을 가르치면서 회비를 내지 않는 당신이 어떻게 개론을 가르칩니까?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전문가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뭉치지 않는데 어찌 회비를 내지 않는 교수님들이 계시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공문도 아마 보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회비를 내서 뭐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2030 세대 특히 여성 사회복지사 우리 사회복지계가 70%가 넘는 여성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도화돼서 우리 그 대의원 그리고 운영위원 그리고 부회장님 그 지회장님들이 여성 사회복지사 2030 세대의 우리 젊은 층 사회복지사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군 간의 격차 심각합니다. 전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농촌 지역으로 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장님이 워낙 잘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잘 해주시고 계셔서 그러나 농촌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중에는 뭐 우리 복지 수당을 못 받는다랄지 보수교육비를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여러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 간 격차, 시설 간 격차, 그리고 농촌과 도시 간 격차 이것도 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전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인 그 자각을 좀 정체성을 명확하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처럼 민관이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갖고 협력하는 협회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성과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이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모시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뒤에 있으시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실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이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12월 초중에 평가제도 관련된 연구 영역을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홍선미 교수님, 한신대 교수님께서
연구 영역 그 브리핑을 해주시기로 예정돼 있고요. 저도 좀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제도가 저는 굉장히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최대한 그 정량평가는 시설정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정량평가는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정성평가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 복지관의 서비스가 이 지역사회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줬나, 영향을 줬나,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평가가 서울복지재단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평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평가가 지금 7번 정도 됐거든요. 벌써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일단은 현재 3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 좀 연장하고요. 인증제 형태면 좋겠다. 인증이 됐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전에 한 평균 75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현재 지금은 뭐 92, 3점입니다. 평균이. 그럼 잘하는 데는 거의 98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어떤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시설을 제대로 들여볼 수 있는 틀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답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장의 목소리 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을 좀 경감시키고 페이퍼 중심의 일은 분명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일, 그리고 평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이직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직하지 않도록 하고요. 평가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 검증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센터도 그 중앙협회에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되면 평가가 좀 부담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생각 또 공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벌써 마지막. 배인재 후보 기호 1번 배인재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배인재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5만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 여러분, 회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계신 우리 5천여 민관의 사회복지사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가서 정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맨 처음 제가 복지 현장에 달려갔던 그 첫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산 그 영구임대 아파트 나운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정말 공공사회복지사 선배들의 그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한테 폭력에 노출되고 살인 협박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회복지사임을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인간, 그 복지관의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그 동사무소를 지켰던 그 선배님들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군산 나운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의 부성동, 그리고 우리 전주의 평화일동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사시죠. 정치인분들이 뭐 다 우리 어떻게 이 사람들을 기뻐해드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이 앞으로 예산이 40%이면 그에 수반하는 인력과 조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요구할 겁니다. 왜 예전 10년 전, 20년 전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사회복지 예산이 15%, 10%이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40%에 육박합니다. 인간과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시스템이 새로 생겨서 이거 하라! 라고 얘기할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람 합충해 주셔야 되고요. 그들이 의사결정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와 그리고 도와 함께 노력해서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하고 전라북도에 살면서 행복한 삶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눈물 흘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함께 해야 된다. 소방직들만 고귀하고 존대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제가 싫으신 분은 반대를 찍어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투표권을 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거고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사 이제 말할 때 됐습니다. 할 말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힘있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 만들어가는 배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호 1번 배인재 후보 혼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느라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2월 3일까지 이어지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건강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제13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을 가지신 분들 모두가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온두레TV가 함께한 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두레미디어 김수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